안녕하세요. 이제 세탁을 하고 이제 염색이 들어갈 차례입니다. 염색을 하고 나서 마감을 하는데 오늘 퇴근하기 전에 해야 될 제품이 4개예요. 이 자켓을 복원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, 복원을 하지 않고 염색을 그 상태에서 하면은 염색이 다시 떨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복원을 해주는 거고요. 염색을 할 때는 자켓 같은 경우는 이 소매 안쪽 주머니 이런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을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좀 희끗한 면들이 있죠. 복원을 했어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빈틈없이 염색을 해주는데, 안감 우라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있다고 해도요, 웬만하면은 우라에 닿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. 붓을 이 끝에서 내려주면서, 그리고 이쪽 한 면을 했으면은 여기 접히는 부분 있죠? 여기는 이제 이중으로 들어가도 되니까 살짝 커버를 해주는 거죠. 지금 이렇게 보면 염색을 한 부분과 안 한 부분과 광택부터 차이가 있죠. 그러니까 이제 한 칸씩 해주는 게 좋아요. 복원일은요, 잠깐 우선 말리고요. 이 습관이라는 것이 왜 무섭냐면은, 습관을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. 검은색을 검은색으로 염색을, 그러니까 복원을 하고 염색을 하는 일도 많지만, 가방이나 이런 자켓도 그렇고요. 근데 이제 색상이 밝은색, 뭐 핑크 계열이라든지 색상을 아예 바꿀 때는 이런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.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고, 주머니도 마찬가지예요. 주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뒤집어서 해줘야 돼요. 뒤집어서 안쪽이 안 보인다고 해도 안쪽까지 염색이 잘 될 수 있도록. 만약에 이제 다른 색상을 블랙으로 복원을 한다 했을 때는 이 주머니 안쪽도 살짝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염색을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. 성의껏.
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라인까지 염색을 해주면 되겠죠. 가끔 보면은 옷은 어두운 색인데 안감이 흰색으로 돼 있고 그런 옷들도 있거든요. 뭐 그림이 들어간 것도 있고.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매사에 일을 할 때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라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주머니 안쪽이 됐습니다. 이 상태로 놓고 지금 이쪽 소매하고 주머니를 했죠. 그러면 이제 반대쪽을 이제 완전히 마르고 식으라고 이 상태로 그냥 놓습니다. 그리고 반대쪽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소매 안쪽하고 주머니 안쪽을 양쪽을 염색을 했습니다.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광택의 차이가 많이 나요. 보기도 좋고요.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켓 같은 경우는 안쪽을 먼저 해줍니다. 조금 그 위험이 될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안쪽 면 있죠? 밑단도 마찬가지고 안쪽을 먼저 해주고 이렇게 이제 라인이 지금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. 만약에 이제 그 익숙하지가 않으면은 우마 같은 걸 쓰고요. 제가 이제 상담 전화도 많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목을 웬만하면 안 써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, 직업상. 거기다가 노래를 잘 안 하는데 한 두 곡 했더니 또 앵콜까지 해가지고 세 곡을 불렀네요. 목소리 잃기 전에는 기타 치고 노래 오면 한 3분의 1은 쓰러졌어요. 이런 면을 해줄 때 스티치가 있는 옷 같은 경우에는 이 틈 사이까지 염색을 잘 해야 됩니다. 여기에 보면은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요. 그러니까 이런 틈 사이까지 염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죠.
이렇게 우라가 밝은 색일 때는 이런 그 옷들은요, 건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. 왜냐면 접어질 때 이음이 될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 안 말랐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사람이 여는 일인데 기계가 어는 것도 아니고요. 뭐 조금은 묻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거 가지고 또 너무 뭐라고 하면 또 서운하죠. 하지만 최대한 조심해서 그냥 손님이 택배를 받았을 때 이 정도면은 만족한다 할 정도는 돼야 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죠. 나중에 그럴 기회가 생기면 혹시라도 이 안감에 염색약이 묻었을 때 처리하는 그 방법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자, 검정색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건조를 하겠습니다. 한 면씩 해서 특히 안쪽은 조심하고 건조를 바짝 해줘야 된다는 거죠.
깨끗하죠? 잘 됐습니다. 아까 여기 흠집이 있던 부분도 안 보이고요. 그러니까 이제 자켓 하나를 복원하고 세탁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. 그냥 어찌 보면은 뭐 대충 할 수도 없는 거고, 또 이렇게 안감이 밝은 색은 더욱 조심을 해야 되니까요. 자, 이쪽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지금 희끗하게 염색이 벗겨졌던 부분 보이시죠? 이 부분을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제 복원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죠. 자, 이만큼만 일단 해보겠습니다. 제가 이 여러 가지 염색 도구를 시도를 해봤어요. 왜냐하면 일은 바쁘고 시간은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구로 염색을 해봤는데 이게 느린 것 같지만 오히려 빠르단 얘기죠. 스펀지로 하게 되면은 너무 밀려서 염색이 고르게가 안 되고 얇아도 너무나 얇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염색을 마감했을 때 붓보다는 안 좋더라는 거죠.
복원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, 복원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. 그 복원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뿌여 보일 수도 있고 염색이 금방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복원의 작업은 뭐 필수적이다,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나서 염색을 하고 다시 마감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아주 깨끗해 보이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 그냥 통으로 밑단이 된 옷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중간이 트여 있는 옷 같은 경우에는요, 여기가 보인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좀 안감 우라를 무거운 걸 놓고 당겨가면서 염색을 해줍니다. 이렇게 놓고요. 이제 이쪽부터 해서 쭉 당겨가면서 이제 염색을 안감에 묻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해주는 거죠. 신경 쓰고 긴장하면서 하니까 말도 안 나오네. 뭐 겉에만 멀쩡하게 보이면 되지 안에는 안 보이니까 크게 상관이 있겠나 하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.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염색을 했는데 바로 건조를 하죠. 자,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이제 밑단까지 해주고 겉을 하게 되는데, 건조가 중요한 거하고 안감 우라가 밝은 색일 경우에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